광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말이겠죠? 얼마나 비싸냐면 한 30초당 90억 원 이번에 아이스 스파이스라는 그 어떤 아이스크림인가요?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이 제가 뽑았으니까 제가 말 좀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돌아온 슈퍼볼입니다. 와. 저희 작년에 처음 트이다 했을 때 주제가 슈퍼볼이었거든요. 저희가 트이다를 1회에서부터 4회까지 했는데 트렌드를 알려면 슈퍼볼만한 게 없잖아요. 슈퍼볼이 미국의 미식축구리그 NFL의 결승전이잖아요. 단일 스포츠 경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전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글로벌 브랜드들의 마케팅 경쟁 또한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슈퍼볼을 광고 대전이라고도 하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슈퍼볼 광고는 소비자들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리모컨을 돌리는 제품 효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거든요. 광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말이겠죠? 얼마나 비싸냐면 한 30초당 90억 원 이번에 1초당 3억 원 정도의 아주 비싼 단가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좋은 컨텐츠를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 광고를 보면은 이제 연초에 올해 트렌드가 어떨지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 슈퍼볼 광고의 주요 키워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랜덤으로 이 공을 뽑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뽑은 건 자기가 이야기하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조금 덧붙이기 하면서 재밌겠다. 시작해볼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저요. 먼저 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공교롭게 파란색으로 네. 맞춰 입었기 때문에 아. 블루 계열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첫 키워드부터 약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퍼볼 기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어떤 팝업 플레이스도 진행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틱톡 마케팅 이런 것도 좀 같이 집행하면서 브랜드들이 캠페인을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화제가 됐던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이 키워드가 되게 적절한 키워드가 잘 들어있지 않았나. 이번 올해 슈퍼볼이 개최되었던 지역이 바로 라스베가스이잖아요. 라스베가스는 2024년 1월에는 CES, 그리고 2월에 연이어서 이제 이 슈퍼볼까지 2024년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10분 활용한 광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감이 올 것 같은데 라스베이거스라는 이 장점을 잘 살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라스베가스의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어잖아요. 이게 맞아요. 돔 형태의 공연장인데 그 외벽이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5개 광고판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펩시의 와일드 체리 같은 경우는 스피어에다가 이제 광고를 집행하면서 이거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바이럴을 일으키기 위해서 트리 컨텐츠 크리에이터 제킹과 같이 협업을 했어요. 저도 약간 인터넷에서 봤던 것 같은데 스피어 매체 자체가 사실 흥미롭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그 컨텐츠가 온라인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구전이 활성화됐던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 랩핑 광고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라스베가스 중심가에 있는 룩소 호텔, 피라미드 모양의 룩소 호텔에 한 면을 도리토스가 랩핑 광고를 진행했어요. 그 삼각형이라는 그 특징을 살려서 도리토스의 칩 모양을 과자 살린 거죠. 모양처럼. 랩핑 광고를 진행하면서 그 랩핑 광고를 찍어서 스냅챗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슈퍼볼 입장권을 경품으로 거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슈퍼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연령들 대상으로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팝업 경쟁이 많이 치열하기도 했었어요. 그 팝업 진행했던 브랜드가 또 있었는데요. 뭐였더라? 소스. 그 토스토스 네, 맞아요. 토스티토스는 이제 팝업으로 다이닝을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토스티토스의 칩스와 소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SNS로 인증하면은 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동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창기 시녀님께서 뽑아주세요. 제가 한번 뽑을까요? 네. 아까 파란색 뽑으셨으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무슨 주제일까요? 꽝? 꽝이 있어요?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제가 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이번에 제일 되게 핫한 키워드. 제일 핫했던 키워드. 그쵸. 네, 테일러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위프트. 나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프로포즈 배팅까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이슈였잖아요. 정말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번 그 슈퍼볼 역대급 흥행의 주역이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로 인해서 슈퍼볼을 보기 시작한 어린 딸과 슈퍼볼의 골수 팬인 아빠가 같이 보는 슈퍼볼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제가 뽑았으니까 제가 말 좀 할까요? 아, 네.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되게 어린 연령들이 이 슈퍼볼이라는 스포츠에 많이 유입이 됐고 이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도리토스 같은 스낵 광고는 뭐 원래 많이 해왔지만 또 뷰티 제품들 그리고 여러 스낵 중에 또 음료수 광고 중에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아이스 스파이스라는 그 어떤 아이스크림인가요?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 이름, 래퍼 이름인데 이 아이스 스파이스라는 여성 래퍼가 시에라 미스트라는 그러니까 스텔이 이전에 단종된 제품을 가지고 이 음료가 마치 전 남자친구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그 상황에서 스테리를 선택하는 뭐 그런 광고의 내용인데 여기 캐릭터들도 되게 귀엽고 뭐 이렇게 전 남자친구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되게 많이 호응을 좀 얻은 광고였습니다. 화제성 하면 사실 이번에 비욘세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아마 신곡을 이번에 발표해서 엄청나게 큰 화제를 몰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욘세 말고도 되게 유명한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맞아요. 나온 광고도 있었고 그리고 뭐 던킨 도너츠 광고에서는 뭐 벤 애플렉 원래 항상 전통적으로 나왔지만 뭐 맷 데이먼 이런 여러 스타들이 한 번에 나온 광고들이 또 있었고요. 우버이츠 같은 데도 드라마인 프렌즈의 배우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스타들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도 좀 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젠 우빈 매니저님 차례만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저희가 파란색, 분홍색 했으니까 이번 한번 노란색 드실까요? 봄이니까 개나리 컬러 아 개나리. 봄을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 노란색에 잘 어울리는 감성 아 감성 광고. 감성 광고가 원래 또 슈퍼볼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감성 광고들이 인기가 좀 많기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몇 개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워낙 화려한 스타들이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는데 이런 화려한 스타들과 오히려 좀 차별화된 따뜻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기아 광고가 이번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지금 이노시안이라고 아닙니다. 이노션 컨텐츠에 딱 맞는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하는 무엇보다 미국 종합일간지 USA 투데이가 선정한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자동차 브랜드 1위, 전체 브랜드 3위 사실 이런 압도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광고 평가 대상이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위를 한 거면 정말 잘하는 거긴 한 거죠. 진짜. 네, 그럼 박수 일단 한번. 네. 그리고 심지어 2010년도 슈퍼볼부터 이제 이노션이 슈퍼볼 광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 뒤로 계속 이런 성과를 이어나오고 있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이노션 목표가 또 이런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역량으로 좋은 캠페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런 성과가 저에게 또 많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은 캠페인을 만드는 어떤 힘, 또 원동력이 되는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네요. 우빈 매니저님이 광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가 너무 얘기가 많았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네, 기아 EV9 광고는 사실 앞에 충분히 얘기됐던 셀럽들이 나왔던 광고와는 다르게 이 가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한 캠페인이에요. 물론 작년에 기아가 빙키데드로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지만 이번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녀의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못 보러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그 딸의 그 경기를 네. 보고 있는데 그 빈자리가 굉장히 치근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경기 끝나고 미국은 굉장히 거리가 넓잖아요. EV9을 딱 타고 아빠가 딸을 태워서 이 험난한 눈길을 퍼포먼스로 주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딱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VTL 기술을 가지고 전기를 연결해서 피겨스케이팅 조명을 쫙 연상을 시킵니다. 손녀의 그 경기를 할아버지가 보면서 감동을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산 중심으로 잘 풀었다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공감을 많이 받았던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 아메리카 유튜브 댓글에도 와 정말 따뜻하다, 감동받았다, 눈물 난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지만 EV9 차량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에서는 이런 EV9 기능 같은 것도 잘 강조를 했지만 가족 간의 어떤 사랑, 그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동시에 잘 보여줬던 광고 같고 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 광고 이후에 EV9에 대한 검색량이 한 2000%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광고 효과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죠. 2000%요? 네, 성과는 엄청난 성과네요. 그렇죠. 감성도 감성이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잘 녹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또 다른 캠페인이 있을까요? 구글 스마트폰 픽셀도 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AI 기능이 되게 테크닉적인 부분이잖아요. IT 분야의 어떤 네.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도 사진을 셀피를 찍을 수 있고 뭐 풍경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기술이라는 걸 되게 잘 전달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두 광고 다 어떤 그 슈퍼볼의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화려함 그리고 뭐 그 슈퍼스타들의 화려함 속에 묻혀질 수 있었던 따뜻한 휴머니티를 전달함으로써 감동을 시켰던 그런 사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광고도 광고지만 결국에는 진심이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휴머니즘이 이번 슈퍼볼 광고 리뷰를 통해서도 또 올 한 해 광고 트렌드가 어땠는지 한번 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재밌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화려한 셀럽,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 그다음에 그 안에 진심을 담긴 감성까지 올해 광고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